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좀 비교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그럼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는 기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운동일까요? 수직 운동입니다. 수직 운동이야. 근데 그 수직 운동을 우리 인체가 이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고관절을 중심으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수평 회전하는 형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스쿼트도 수평 회전이 들어가요. 동일합니다. 다만 그 차이점에서 있었을 때는 그 중심축이 되는 것 자체가 조금 아래에 있어요, 스쿼트가. 왜냐하면 우리가 수직축이라는 걸 형성을 했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나 이 바벨 백스쿼트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그 수직축 안에 바벨이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근데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도 걔를 맞추려고 실제로 하겠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하겠지만 그 스쿼트보다 몸에서 멀잖아. 제가 그 중심축이 되는 거 있죠? 그 중심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멘텀이라고 했어. 그 모멘텀이 스쿼트 데드리프트 두 개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길까요? 데드리프트가 더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쿼트를 할 때는 뭐 하지 정면 뒤쪽 다 이렇게 온다라고 하지만 데드리프트 할 때는 이 고관절 중심으로 더 많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중심축을 좀 더 여기에 고관절에 있다. 정리하면 스쿼트 데드리프트는 어쨌든 이제 기계적으로 해서 수직 운동입니다. 그 수직 운동 이유가 바벨의 모양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수직으로 움직여. 다시 말해서 저항의 방향 그리고 운동의 방향이 수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두 개 다 이제 수직 운동이고 차이점으로는 이제 중심축 자체가 스쿼트는 조금 더 아래에 있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조금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건데 그 각 속도라는 게 있어요. 각 속도. 그 토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토크가 뭐냐면 회전시키는 힘이야. 그러니까 보통 바퀴가 이렇게 굴러간다고 했었을 때 그게 이제 몇 토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체도 제 얘기 왜 하냐면 이런 팔꿈치 모든 관절들이 회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럼 제가 스쿼트 동작 얘기했을 때 지면을 양옆으로 미세요 라고 했었잖아, 그죠? 그 밀었을 때 토크가 어디에 발생해? 하지 관절에 발생하잖아. 그래서 통증이냐고 했었을 때 중심축이라고 하는 이 선을 그었을 때 무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벌어지는 형태가 되면 통증이 유발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면을 밀었을 때 토크가 여기 생긴단 말이야. 그 토크 값을 항상 우리는 운동할 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근육의 움직임은 근육의 수축들은 결국에는 그 관절의 토크 값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쓰인다고 보면 돼. 거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를 했을 때도 각 속도라는 것 자체가 이 각에 대한 그 속도가 스쿼트보다 고관절에서 훨씬 더 많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모멘텀이 크니까, 기니까. 저희가 밧줄을 여기가 우물이 하나 있어. 우물이 하나 있고 저희가 이 넥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위로 걸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서 물을 떠야 돼요. 근데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어. 근데 밧줄의 길이가 얘가 더 길어. 얘는 좀 짧아. 여기 있는 이 B가 스쿼트고요. 이 A가 데드리프트라고 보면 돼. 모멘텀이 더 길다. 모멘텀이라는 것 자체가 밧줄이 더 길다는 얘기야. 그러면 똑같이 물을 떴어? 내가 그럼 이만큼 똑같이 올리려면 이 두 개를 이 높이를 똑같다고 가정할게요. 지금 조금 다르긴 한데 얘를 물을 이만큼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을 길어서 올려야 돼. 그러면 똑같은 속도라면 어떻게 돼? 얘가 늦게 올게요. 얘가 늦게 올 거 아니야. 물을 길어서 쫙 당기는데 얘가 늦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얘랑 A랑 B랑 밧줄이 길이가 다르다 했으니까 더 얘가 긴 애를 더 빨리 올려야 똑같은 높이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그 속도 각속도야. 관절에서 더 빠른 속도가 일어나야 그냥 똑같은 수직 운동인데 바벨을 여기까지 들 수가 있다고.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데드리프트 스쿼트 비교를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 실기를 한번 또 진행을 해볼 건데 천천히 5개 해볼게요.
완전히 내리지 말고 바로 올려. 이어서 하세요. 이어서. 데드리프트 이어서. 내려볼게요. 3번 더 해보세요. 준비 너무 오래 걸린다. 다시 둘. 이거 왜 하는 거세요? 이거 왜 하는데? 내려볼게요. 자, 내려보세요. 손 보고 내려. 이 데드리프트 기준이 있나요? 일단 하나부터 얘기해볼게요. 저희가 데드리프트를 했어. 제가 무슨 운동이라고 했어? 수직 운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수직 운동이라고 했었는데 내 축이 지금 다 앞꿈치 형성돼 있었나요? 형성하려고 하는 데는 조금 잘 안 돼요. 하셨었던 거예요? 조금 인지하고 있었어요. 아닌데 전혀 다시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냥 본인이 하던 대로 한 것 같은데 그냥. 내려볼게요. 아까보다 앞꿈치에 그 비중을 좀 더 주려고 했어.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아까 모멘텀이 뭐라고 했어요? 중심 축에서 이제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 거리야. 아까 그 밧줄의 길이잖아요. 밧줄의 길이. 근데 데드리프트 모멘텀이 스쿼트보다 멀다 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을 해봐. 잘못된 자세. 모멘텀이 길어지면 잘못된 자세일까요? 맞는 자세일까요? 잘못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대답한 게 심오한 대답이었어.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본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밧줄을 빠르게 당기든 천천히 당기든 그 당기는 똑같으니까. 자, 그럼 기준을 내가 드릴게요. 대답 잘했어. 그러면 밧줄이 길고 짧은 건 틀린 건 아니잖아. 그죠? 다만 이걸 당기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길면 더 힘들죠. 그죠? 네. 똑같은 시간에 도달하려면 더 힘들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좀 효율적으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체 관절이나 인체에 대한 움직임을 가장 효율적이고 관절이 안전하고 내가 가장 무거운 무게를 내 몸에 부담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게 맞는다라고 가정하는 게 기능적인 움직임이잖아. 그죠? 똑같은 무게를 내가 이만큼 들어 올렸을 때 관절이나 아니면 그런 인체에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그리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기준이라고 했을 때 기능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잖아. 그거를 제가 왜 심오하다 얘기했냐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던 거긴 한데 데드리프트랑 동작을 했어. 그러면 역도식 데드리프트예요. 그러면 그 역도식 데드리프트의 정답이 존재하나요? 사실은 존재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그럼 중심 축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럼 바벨이 잘못된 자세는 모멘텀이 더 길어지는 잘못된 자세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바디빌딩이라고 했어. 그럼 모멘텀이 더 길어졌어. 그럼 바디빌딩에서는 기능적인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모멘텀이 길어지면 근육이 써야 되는 어떤 에너지가 더 커지죠? 커지는 건 좋아. 바디빌딩은 근비대를 만드는 거잖아. 그럼 모멘텀이 길어질수록 커져. 근데 그렇다면 관절의 안전성이나 아니면 신체에 대한 어떤 안전, 부상에 대한 염려까지 그걸 가져와 가서 그걸 합쳤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겠죠? 모멘텀이 무조건 길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역도 선수들이 실제로 그렇게 다치지 않습니다. 바디빌딩 자세가 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근육을 부하를 줘서 강한 부하를 줘서 근육의 근비대, 상처를 해서 근육의 근비대를 만드는 거야. 근데 모멘텀에서 암콜이라고 했을 때 멀리 했어요. 이렇게. 그럼 더 부하가 와. 더 큰 부하가 와요. 대신 관절이 다칠까 안 다칠까? 다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지죠?
이 운동도 맞고 저 운동도 맞고 막 여러 가지 운동들이 똑같은데 암콜레로스 다 달라져. 정답이 약간 애매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해야 되는 데드리프트, 다시 말해서 회원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데드리프트는 가장 기능적인 움직임으로 바벨을 들고 내리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가장 오래 지속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무게까지 도달하기 늦더라도 결국엔 도달할 수밖에 없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세의 마지막에 그 정답이라는 거 존재한다고 보는 걸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느낌, 노하우로만 그냥 가르치는 느낌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회원분들은 통증 유발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해되셨나요? 선생님도 똑같아. 다시 해볼게요. 앞꿈치로 잡아봐. 너무 별 세우는 느낌인가?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스쿼트 할 때 엉덩이 이렇게 들고 하나요? 스쿼트 할 때. 우리 스쿼트 어떻게 해? 네. 더 내려. 뒤꿈치가 지금 다리 나가잖아. 다리를 뒤로 오세요. 뒤꿈치 살짝 1cm 드세요. 1cm? 네. 손 조금 더 여세요. 됐어요. 지면 약간 찢어버려. 살짝 벌려. 더 앉아. 네. 어깨 다운. 얘 팔이 뭐냐면 밧줄이야. 등만 걸어놨어. 여기 힘주지 마. 손은 이 손을 이렇게 꽉 치는 게 아니에요. 손 끝에만 힘들어가는 느낌이야. 쥐기는 쥐는데 팔꿈치 약간 왼쪽 벌림. 외회전 됐어. 어깨 다운했어. 여기 지금 걸렸죠? 네. 약간 여기 어깨가 이렇게 눌러진 느낌 있어 없어? 잘은 이렇게 했었을 때 잘은 안 나요. 그럼 서기 직전, 일어나기 직전 정지. 여기는요 안 느껴도 괜찮아. 느껴지면 느껴지고 안 느껴진다고 해요. 오른쪽은 이렇게. 그 상태에서 그냥 서세요. 바벨을 최대한 붕에 붙여서. 붕 뜨지? 네. 완전히 붙여야 돼. 지금 내가 이거를 흉추를 완전히 굴곡하거나 너무 과하게 펴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깨 으슥한 상태에서 내리는 거야. 편안해야 돼. 자, 바벨 슬슬 내려볼게요. 앞꿈치잖아. 뒤꿈치 안 들어. 다시 엉덩이 같이 내려가. 업. 자, 내려볼게요. 앞꿈치야 계속. 다시 고개 편하게 드세요. 다음. 고개 이렇게 힘주고 있잖아. 일직선으로 이렇게 힘주고 있잖아. 그거 하지 마. 업. 다음. 약간 편안해야 돼요. 내려놓을게요. 자, 하나. 우리 선생님 저번 했을 때 너무 숙여지는 패턴 있죠? 네. 그거 한번 수정되는지 좀 봐야 되겠네. 네. 발의 너비가 조금 좁아도 돼요. 더 좁게 하셔도 돼요. 그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네. 자, 천천히 쓸게요. 뒤꿈치 1cm 살짝 들어올까요? 됐어. 출발. 서기. 다음. 서기. 설 때 무릎 끝까지 쭉 펴지 마세요. 살짝 벌펴. 그렇죠. 준비한 자세. 무릎만 말고 약간 앉는 느낌 살짝만 준비. 조금만 더 서세요. 완전히 서기 바로 전이에요. 자, 거기서 다운. 서기. 지금 은쌤이 하는 거랑 아까 희 선생님이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지우쌤 했을 때 어때요? 불편감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좀 자연스러워 보여요? 아니면 은쌤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오케이. 두 개 더 할게요. 서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서기. 오케이, 내려놓을게요. 자, 다음 분. 뒤꿈치 1cm 들고 시작할게요. 거기서 고개 들고.
이게 너무 아래 안 가도 돼. 무릎 쫙 펴지 마시고요. 정지, 체중 뒤꿈치잖아. 뒤꿈치 살짝 드세요. 서기. 다운. 서고. 다운. 서기. 지금 여기 느낌 있어요? 이쪽에? 아, 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깨 으쓱 해보세요. 천천히 으쓱했어. 그대로 아래로 꾹 내려서 눌러보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 느낌 있나요? 없으면 없다 하셔도 돼요. 느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딱 그 정도고 느낌이 계속 나지 않아요. 계속 안 나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잡을게요. 어깨 으쓱했어. 그대로 내렸습니다. 유지. 자, 거기서 제가 손을, 바벨을 이렇게 손이 이렇게 집었죠. 이 손에 힘을 꽉 주지 마. 살짝 푸세요. 그럼 더 힘 느낌 나죠? 더 내려가는 느낌 나. 더 내려가는 게 나아요. 그렇죠. 조금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클라이밍을 한다고 치면 어디에 걸어서 올라가야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잡나요? 이렇게 끝에가 걸려놓고 걸어놓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잡을 수가 없고, 그죠? 바벨을 잡을 때 똑같아. 이렇게 힘 주는 게 아니에요. 손끝에 힘이 들어가서 얘를 쥐고 있는 것 뿐이야. 그리고 실제로 꽉 쥐려고 해도 이 꽉 조지는 게 아니에요. 손끝에만 힘이 들어가. 그러니까 억지로 힘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야. 여기 힘이 더 들어가면 지금 위쪽에 팔에 힘이 안 빠져요. 어깨도. 힘이 약간 빠져야 돼. 자, 지금 살짝 구부려서 앉는 느낌을 살짝 앉아보세요. 됐어. 손을 너무 풀면 안 되고. 엄손가락, 손가락이잖아. 출발. 고개. 뒤꿈치. 서고. 다시 다운. 서고. 다시. 제가 할 때, 제가 말하고 티칭하는 그런 그 지적들 있죠. 그것도 선생님들이 지금 확인하면서 봐야 돼. 내가 보는 시선이랑 제가 얘기하는 시선이 최대한 같게 만들려고 선생님들 노력하셔야 돼요. 자, 뭐 뒤꿈치 안 들었습니다. 뭐 축이 어딥니다. 손 줬습니다. 어깨 힘들어가요. 여기 빠져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계속 지금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뭔 소리야 이거? 하나. 서. 다운. 오케이. 놓고. 분명히 하는 거 봤으니까 좀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 지금 좀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 뒤꿈치 들어가보세요. 살짝. 앉아보세요. 앉아서 정강이 닿아서 안 앉아지지 않아요? 그 뒤로 가라는 얘기야. 딱 보면 나와. 그렇지. 어깨 다운해서 쪼그려 앉아보세요. 쪼그려 앉는 느낌이야. 정지. 거기야. 거기 살짝 서려고 해보세요. 그치. 그게 맞아. 설게요. 그게 서지는 거예요. 다운. 아까 막 억지로 이렇게 막 엉덩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내려보세요. 나오세요. 손 놓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는 저희가 이 바벨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냥 인체의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가장 유사한 움직임이 뭐가 있나요? 자, 보세요. 스쿼트 등에 뭐 짊어지고 안고 서는 거야. 앞에 들고 안고 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데드리프트 봐봐. 그냥 아래에 있는 걸 내가 이렇게 앉아서, 물론 앉는다고 표현할게요. 그냥 사실은 이렇게 숙이는 게 맞는데 앉아서 잡았어. 이렇게 드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잡아서 드는 거예요. 그냥 들 때 보세요. 이렇게 해 우리가? 이렇게 들 수가 있어? 근데 바벨 하는 순간 왜 자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억지로 뭘 하려고 하냐고. 그냥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앉아서 등 뒤집어 딱 정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서는 거야. 얘를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세워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움직임은 특히 바벨 운동, 소도 같은 경우에는 인체 움직임에 가장 비슷하게 녹아있는 그냥 그 연장된 형태야. 뭐 억지로 뭘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시 해볼게요. 봤을 때 막 과하고 불편하면 잘못된 거야, 그래. 뒤꿈치 들었어? 고개 들게요. 앞꿈치지만 발가락 아니죠? 앞꿈치 해야 돼. 네.
자, 바벨이 앞에 있으니까 앞꿈치는 맞지만 약간 뒤에요, 살짝. 중심을 맞춰. 대퇴부 전면, 후면 다 맞춰야 돼. 천천히 서보세요. 자, 내려볼게요. 자, 지금 제일 잘못된 거 하나. 손을 너무 꽉 쥐고 있어. 손을 너무 꽉 쥐고 있어. 내가 얘가 100kg라고 해도 이걸 아무리 꽉 잡아도 이게 풀릴까 안 풀릴까? 제가 손끝처럼 힘주라고 했지 이렇게 힘주라고 했어? 자, 손 놔볼게요. 일어나보세요. 자, 보세요. 세게 안 줬죠? 자, 보세요. 자, 힘 세게 좀 잡아봐. 네. 아니, 그냥 쥐는 걸로. 쥐셨죠? 네. 그죠? 자, 힘 빼볼게요. 자, 그러면 이 손끝만 힘줘서 눌러봐. 손끝만 힘줘서 이렇게 누르려고 해봐. 자, 다시. 손끝만 힘주지만 손끝으로 여기랑 닿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쥐어야지. 손끝으로 쥐어보세요. 딱 쥐어봐. 아까처럼 세게 해볼게요. 세게 해보세요. 최대 세게, 최대 세게. 자, 이거랑 빼볼게요. 손끝으로만 눌러볼게요.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바벨을 잡을 때요, 이 주먹을 쥐는 이 형태가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가면 여기 힘이 안 빠진다니까? 지금 현 선생님이 쥐는 그 정도가 세게 줬다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실제로는 제가 아까 클라이밍에 얘기해서 손끝에만 힘주는 그 느낌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쥐는 순간 여기 힘 안 빠지고 여기까지 다 올라가? 그럼 꺾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꺾이면 안 되겠죠? 지금 힘을 안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으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정지. 이렇게 어떻게 내려가? 이렇게 볼게요. 자, 다시 내려갑니다. 서고. 다시 무릎을 쫙 펴지 않을게요. 지그시 서서 정지. 자, 뒤꿈치 안 들었잖아. 서기. 잠깐만 계세요. 지금 앞꿈치 안에 발가락을 너무 넘어가려고 해요. 앞으로 쏟아질 것 같잖아요. 중앙으로 보세요. 조금 더 써도 돼요. 그렇죠. 다시 다운. 서기. 네, 내려놓을게요. 아까보다 좋아. 바벨이 수직으로 움직여야겠죠? 네. 수직으로. 그럼 몸에 최대한 붙이는 것도 물론 맞아. 그래야 모멘텀을 주니까. 근데 최대한 바벨 몸에 스치듯이 하는 거 맞고 가깝게 하는 거 맞아. 근데 그 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직축에 바벨을 최대한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우리 몸이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뒤꿈치 쓰세요. 출발. 다시.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서기. 다운. 네. 내려오고. 살짝 앉으셔야죠. 출발. 스피드 쓰세요. 다시 다운. 서기. 완전히 서지 않기. 이어갈 때는 관절을 끝까지 쫙 펴지 마세요. 다시 해볼게요. 서기. 다운. 서기. 오케이, 내려놓을게요. 저희가 시동을 걸고 차를 운전해서 가는 중이야. 근데 잠깐 옆에 정차를 했어. 근데 시동을 껐어. 그런 다음에 다시 출발하면 시동 켜가지고 다시 악셀 밟아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더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
근데 우리가 관절에 딱 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토크 값을 만들면서 딱 그냥 고정시켜 버려요. 근데 거기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 무릎을 툭 치면 팍 하고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죠? 관절을 걸어놓으면 근육의 힘이 빠지는 거야. 그죠? 힘을 뺐다가 다시 근육으로 탁 받으려고 하면 이 떨어지는 낙차 때문에 저항값이 더 세져 오히려. 그럼 이어서 가야 되면 데미지가 계속 생기죠 이렇게. 그죠? 얘기해보세요.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올라왔을 때 딱 피면서 뒤쪽 근육을 엉덩이를 조이면서 이제 뒤쪽 근육을 조금 더 사용을 하는 것까지가 사실 데드리프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데드리프트가 맞죠?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조금 방법에 원래 기본 값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걸면은 사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엉덩이를 조이거나 그런 거는 약간 플러스 알파로 막 추가해가지고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선다. 물건을 들고 선다. 선다 여기가 끝이야. 근데 지금은 데드리프트는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더 끝까지 완전히 서서 조이려고 하는 거잖아. 네. 물건을 들고 선 데까지 가면 엉덩이가 조일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거는 목적을 위해서 조이는 거잖아. 네. 근데 스쿼트도 앉았다 점프 뛰는 동작까지 간다고 했었을 때는 완전히 힙락을 걸잖아. 네. 데드리프트 그런 목적으로 가면 힙락을 걸기도 하죠. 음. 저희가 클린을 해요. 바벨을 가지고 내리는 스매시 동작을 해요. 바벨을 내 위로 올려야 돼. 라고 하면 힙락이 걸려서 엉덩이까지 조여가지고 가야 돼요, 당연히. 근데 데드리프트라고 했었을 때 풀 데드리프트 여기까지만 끌어놓을 거야. 근데 조여서 여기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네. 그리고 조이고 싶으면 그렇게 조이면 안 돼. 지금 그냥 무릎을 편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조이는 거고 얘는 펴는 거예요. 지금 무릎이 탁 펴진 느낌 나죠? 이게 아니라 이게 조이는 거야. 힙을 조인다. 조이고 싶다고 했었으면 조여야지. 완전 수축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데 데드리프트를 내가 세트를 많이 해야 돼. 무거운 걸 계속 짊어져야 돼. 엉덩이를 계속 조여? 아니, 바로 내려갔어. 네. 조이고 싶으면 조여도 돼요. 목적성이 있다면. 좋습니다. 네. 힙을 더 내가 인게이지 시켜서 힙락에 대한 그 느낌을 계속 주고 싶다면 그렇게 조여도 돼. 근데 데드립이 잘 안 되는 상태 내지는 그냥 엉덩이락에 어떤 목적 없이 계속 그렇게 조였다 내렸다 조였다 내렸다 하는 건 조금 관절에 걸리게 되니까 개수를 많이 못하죠. 무거운 걸 못 들겠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거의 스쿼트랑 흡사합니다. 최근에는 아까 처음 했을 때는 너무 완전 굿모닝 엑서사이즈처럼 했어. 그냥 이렇게 했어 그냥 이렇게. 햄스트링을 일부러 늘리는 목적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스티븐처럼. 네,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무거운 거 못 들어. 출발. 기분 들어가요? 네. 자, 내려볼게요. 자, 바벨이 지금 수직으로 움직였나요? 잘 모르겠어. 선생님을 보세요. 수직으로 보세요. 바벨. 서기 직전에 딱 서려고 해봐. 그리고 딱 걸리잖아, 빨리 다. 잠깐 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됐어. 잘하셨어. 자, 손의 너비가 발의 너비를 잡았어.
바벨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지금 무릎이랑 이 손 앞쪽에 있는 거 있죠? 여기가 딱 닿이는 정도가 적당한 정도예요. 너무 넓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좁지도 않고. 뒷부분 쓸게요. 1cm만. 출발. 그 이거 할 때 네. 약간 같이 내려가지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이렇게 여기 닿고 그러니까 왼쪽 먼저 닿고 오른쪽 이렇게 내려가지는 느낌인데 네. 그거는 뭔가 여기 좀 더 세게 닿고 여기 좀 더 덜 잡아서 이렇게 내려가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실 것 같고요. 일단 두 가지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팔에 대한 어떤 인체 구조가 한쪽이 더 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바벨을 잡았을 때 어깨뼈에서 안정화가 안 일어나서 한쪽이 풀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견갑이 앞으로 이렇게 전인되면서 길이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물론 쥐는 것도 있겠지만 쥐는 게 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오른쪽이 앞으로 쏠려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이 지금 빨리 내려가 닿았을 때 약간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지금 어깨 으쓱해 보세요. 천천히 아래로 그냥 하강을 하세요. 어깨 하강했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손 살짝 손끝만 힘줬죠. 여기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하셔도 돼. 잘 모르겠어요. 그럼 누른다는 느낌은 있어요? 아래로 어깨뼈가 하강됐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데드리프트 해보세요. 그거 풀지 말고 하강된 상태 풀지 말고 쭉 가보세요. 정지, 서고, 다운, 업, 다운, 업. 지금은 어때요? 오른쪽이 먼저 닿는 느낌. 다시 해볼게요. 오른쪽이 먼저 닿죠? 왼쪽이 아니라. 네. 서기. 여기가 안 잡혀서 그래요. 마운트된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어깨뼈가 하강한 게 아니라 내려가다가 이렇게 돼요. 마운트 돼요. 풀리네요. 열심히 잡으려고 하는데 앞쪽이 너무 장력이 세. 그래서 뒤에 잡는 힘보다 앞으로 쑥 하고 딸려나가요. 원래는 그렇게 딸려나가는 게 맞는데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더 많이 각인돼요. 여러분 지금 흉추가 이 정면부터 특히 가슴 근육부터 내가 이 어깨뼈 있죠? 이 어깨뼈 뒤쪽에 있는 거 말고 이 앞에 흉곽 자체를 이렇게 라운드하게 만드는 근육들은 지금 웬만큼 다 이완이 돼야 돼. 지금 다 안 된 거야. 오케이? 폼롤러 열심히 하고 계세요? 폼롤러 해주셔야 돼. 가슴을 이 앞쪽을 진짜 만졌을 때도 진짜 말랑말랑할 정도로 근육 톤다운이 다 되어 있어야 돼. 모든 근육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풀어줘야 돼. 그냥 이렇게만 풀면 안 돼. 해부학을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이 견봉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딸려가게 하는 근육들이 많아요. 그걸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풀어내야지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 근육이 여기부터 있어서 이 상완근육 자체를 얘를 앞으로 이렇게 돌리는구나. 얘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구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야. 체형에 대한 건 그런 걸 봐야 돼요. 일단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소흉근 이거 이렇게 만들지 소흉근 하나 끝. 이가 아니야. 네? 수직이라는 게 이해가 좀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네. 저항의 방향과 네. 운동의 방향이 네.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직 운동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저항의 방향의 저항이 어떤 거죠? 중력이. 중력이라고 저희가 합시다. 네. 그럼 운동의 방향이 어디예요? 위. 그렇죠. 네. 저항과 반대되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 저항이 대항하면서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인체에서 내는 모든 어떤 그 저항의 방향이 축이라는 거를 이제 형성을 했었을 때 그 네. 축이 수직축으로 형성돼야 된다 했었잖아. 네. 그죠? 네. 그래서 앞꿈치에 대한 걸 강조를 했었고 실제로 스쿼트 데드리프트 할 때도 그 앞꿈치에 대한 걸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 네. 이 바벨 움직임을 옆에서 딱 보면 네.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예요. 수직. 제가 한번 보세요. 데드리프트 한다고 쳐. 네. 다 봤어. 네.
수직인가요? 수직으로 봤습니다. 수직이 아닌 거가 조금. 수직이 아닌 거. 바벨 벤치프레스는 수직이 아니야. 저항의 방향은 수직이 이렇게 저항의 방향이 작용하는 거 맞아요. 근데 수직일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인체 구조상 수직으로 밀려면 얘를 이렇게 빼야 돼.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다쳐. 네. 이 밑팔뼈 자체가 한 45도 정도 각도로 내려와야 안정적으로 뭔가 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워서 봤을 때 방향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의 곡선 형태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게 수직 운동이 아니에요. 제가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지는 수직이 아니었어요. 아, 수직축이 형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일자로 형성되어 있는데 네. 그 축을 따라서 바벨이 움직여야 되는데 바벨이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손가락에 힘 빠진 건지 잘 안 보여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옆에 한번 서보세요. 자, 이거 힘 들어간 건가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자, 이거만 보세요. 이 손끝이 안 보여. 그럼 어깨를 보세요. 어깨를 봐보세요. 이건 어때요? 힘 준 거야? 힘이 들어간 거야. 아, 안 들어간 거? 아까 이게 힘 들어간 거였어. 이게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랑 다르잖아. 얘가 갈고리 같은 거예요. 갈고리. 팔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갈고리처럼 딱 걸리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실제로 역도라든지 데드리프트 했었을 때도 이걸 꽉 잡으라고 하는데 꽉 잡는 건 맞아. 근데 꽉 잡는다라는 표현이 너무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꽉 잡았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지레트처럼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너무 꽉 잡아서 이렇게 쓰게 돼 있어. 힘이 빠져서 그냥 서기 직전에 딱 그냥 뭔가 밧줄에 걸리듯이 그냥 걸려있는 느낌인 거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해도 힘이 빠져도 손끝에는 힘이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까 저희 클라이밍 같은 얘기 했었잖아요. 클라이밍 할 때 매달리잖아. 이 손끝에 매달려 이게 힘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힘 들어간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이 손에 힘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힘이 어깨까지 올라와서 과하게 보상 패턴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어깨를 보시면 돼요. 어떤 포인트로 더 선생님 잘 볼 수 있는지 선생님 원하는 대로 해도 돼요. 손을 힘을 빼도 되고 줘도 되고 상관없어. 해볼게요. 어때? 어때 보여요? 아니 벌써 들 때부터 보였어야 돼. 어때 보여요? 이번에 힘 줘보세요. 아까 힘 뺐었죠? 근데 저는 항상 힘을 좀 그러니까 잡아놓고 날개뼈를 눌러놓고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 힘을 줬냐 안 줬냐 이거예요. 모르겠어? 둘 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잡힌다는 느낌이 저는 날개뼈를 눌러놓고 그러니까 팔에 힘을 주기보다는 이제 날개뼈를 눌러놓고 했었을 때 광배뼈에 살짝 텐션이 잡히고 그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팔에 조금 힘이 들어갔던 거는 조금 여기 일자로 조금 필요하고 일부러 좀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힘 빼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날개뼈는 좀 눌러놓고 여기에서 이제 자세 잡고 그렇게 올라가는. 날개뼈, 어깨뼈에 대한 부분은 하강하는 게 맞아. 맞아요. 맞는데 그럼 진짜 무거운 무게야. 네. 그러면 등이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들었을 때요? 들려고 했을 때부터 벌써 무거우니까 풀리긴 하나. 약간 풀리겠죠? 네. 근데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게 꼭 이거를 잡았냐 못 잡았냐 이거보다는 약간 눌러주려고 하는 느낌이고 여기서 풀리면 얘도 풀려.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되잖아. 네, 맞아요. 그죠? 얘를 잡으려고 해도 진짜 무겁고 내가 자세를 잘못하면 또 얘가 이렇게 될 테고. 맞아요. 그죠? 근데 손에 힘을 주냐 안 주냐의 그 포인트를 지금 못 보시는데 어깨 하강하는 거 맞아요? 그건 일단 맞는데 팔을 펴려고 하는 게 아니야. 팔을 펴려고 한다는 건 내가 팔에 힘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 네. 그죠?
그냥 걸어만 놓고 갈고리처럼 그냥 쭉 당겨줬을 때 얘가 늘어나는 형태로 그냥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손에 힘을 이렇게 주면 사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해서 그냥 쌓였던 어떤 그런 그 시야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어깨를 얘기했던 거야. 그럼 팔꿈치를 다 어디고 그것도 맞겠네요. 팔꿈치가 쫙 펴지는 게 아니라 약간 구부려지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어떤 힘이 안 빠져요. 내가 이렇게 손을 걸었어. 그럼 선생님 버텨보세요. 버텨보는가? 이때 팔 펴져 안 펴져? 그러면서 내가 또 버티려고 뒤로 더 누우면 이 팔꿈치가 약간 이렇게 되면서 쭉 간단 말이야. 더 편하죠 이게. 근데 얘를 접으려고 살짝 접었어. 자, 해보세요. 어때? 손이 미끄러지는 거? 미끄러지는 것도 물론 있는데 진짜 무거운 무게 땀 많이 나잖아요. 진짜 무거운 무게를 했었을 때 이 팔꿈치가 물론 역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일부러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 그 중심선에 맞추려고 쓰기도 해요. 얘를 이렇게 접어놓고 이렇게 클린 동작 했을 때도. 근데 일반적으로 데드리프트 했을 때는 팔을 펴고 그냥 그대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접어진다 형태 아니면 어깨가 으쓱한다 이렇게 힘을 준다 그렇게 하면 이제 힘이 빠지는 거를 딱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근데 제가 보는 시간은 선생님들이 지금 적용은 안 될 것 같고, 이 접어지는 거, 그리고 어깨 이렇게 힘주는 거, 턱걸이 할 때도 우리가 힘이 빠지면 그냥 늘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이렇게 힘주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 힘준다는 느낌이 여기서 보여요? 네, 그거 보여요. 여기서 똑같아. 자세가 다른 분들 사실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랑 이거랑 다르잖아. 그냥 이거예요. 지금 쭉 늘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는 거야. 다리만 가져오면 쭉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좀 볼 수 있겠어, 그럼? 한번 비교해보자. 한번 해볼게. 요신중. 상조가 근육이 너무 보이지? 힘을 준 거예요. 힘을 준 거죠, 이게. 네. 힘을 뺐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등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앉았다가 서려고 딱 하는 순간 등이 딱 벌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쭉 서는 거야. 이게 아니라. 상도가 보이는 그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팔꿈치가 이렇게 접어지는 이런 형태도 이제 힘이 어쨌든 들어가는 수도 있다는 걸 캐치를 해봐야 돼. 네, 사실 저는 여기를 보기보다는 어깨도 보지만 그냥 이런 데 있죠. 전체적으로 이런 데가 보여요. 그냥 호흡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떻게 힘들었냐 이게 보이긴 해. 그러면은 만약에 무게가 그 역도 선수들 이런 분들 말고 무게가 처음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갈수록 그때는 어느 정도 팔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때도 그죠? 자연스럽게 쥐는 힘이 좀 더 세지겠죠. 쥐는 힘이 약간 세야지. 갈고리처럼 걸어놔야 되니까. 안 그러면 풀리니까. 근데 이걸 잡기 위해서 건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꽉 쥔다는 느낌으로 가면 안 돼요. 꽉 쥐는 거. 근데 왜냐하면 쥔다라는 표현을 아까도 했지만 혜선 선생님한테 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쥐는 힘이 아니야. 거는 힘이야. 오케이? 우리가 이거를 세게 악력을 할 때 이렇게 누르는 게 여기다가 걸잖아요. 손끝에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 얘를 여기서 안 놔. 그럼 우리가 걸 때 여기다가 악력기를 여기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해야지. 손끝에다 걸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마지막에 엄지손가락 누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데드리프트가 아닌 모든 동작들도 다 똑같아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자, 달리기 뛸 때 봐봐. 이렇게 팔치기를 해요. 그럼 손이 손끝에 힘이 들어가요. 손끝에 손에 힘이 다 빠지면 이렇게 돼요. 흔들흔들 될 거야. 이렇게. 이게 아니라 손목이 서고 손끝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칠 수 있는 거야. 야구도 똑같아. 야구를 해서 이렇게 해서 피칭을 해요. 근데 손끝에는 힘이 약간 들어가요. 근데 여기 힘이 빠지겠죠. 채찍처럼 마지막에 손끝에서 딱 이렇게 쳐줘야
공이 역회전하면서 직구를 쫙 가는 거잖아. 테니스, 골프 다 똑같아. 골프 칠 때 딱 잡았어. 스윙 동작 갔어. 그러면 칠 때 얘를 꽉 쥐는 게 아니에요. 손 얘를 이렇게 쥐는 게 아니야. 그냥 손끝에만 힘이 걸려있어서 마지막 임팩트 때만 빵 칠 때 이게 깎고 일로 빼는 거 이거 다 이걸로 이 손끝에서 하는 거야 이거. 달리 뜰 때 이렇게 뛰어? 손이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살짝 주먹 말해서 이렇게 뛸 거 아니야. 근데 손목 흔들흔들해요? 주먹을 살짝 이렇게 준다고 해서 살살 흔들어 보세요. 근데 손끝에 힘이 약간 들어가 안 들어가? 이렇게 했을 때 손에 힘이 완전히 빠진 게 아니잖아. 그게 손끝에 힘 들어간 거예요. 그 힘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 그 힘이 다른데 쓸데없이 더 세게 주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야 돼. 팔꿈치 어깨든 아니면 여기서든 이게 사실 여기 있죠. 이 전환 쪽에 여기서부터 벌써 꽉 힘주려고 하는 게 손을 꽉 주려고 하는 게 보여. 이게 아니라 빠져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지대야. 얘가 이게 세모가 돼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누르면 올라가죠. 그죠? 이 나무가 팔이야. 그럼 이 팔이 구부러져? 이 팔이 구부러지면 내가 여기서 눌렀을 때 힘이 끝에서 나와야 될 텐데 이게 구부러지는 순간 힘이 안 들어가잖아, 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얘는 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야 돼. 얘를 이렇게 접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밧줄이 아니야, 밧줄. 밧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쭉 당기는 건데 걔가 이렇게 접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펴서 펴죠. 이렇게 외회전에서 관절이 그냥 락 걸린 상태가 나.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세요. 얘는 그냥 일자니까. 근데 여기서 데드리프트를 하고 스트레치 동작을 했다고 했었어요. 쭉 가서 빵 하고 세컨드 풀 동작에서 이렇게 당겼을 때는 팔꿈치가 구부러지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구부리면서 써야지. 이렇게. 근데 그 전에는 얘를 그냥 걸어놓고 편 상태에서 쭉 끌고 오는 거예요. 이때만 하는 거야. 이때도 팔을 쓴다기보다는 등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당기는 패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팔을 쭉 펴도 얘를 걸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서는 거기 때문에 팔은 당기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손을 준다는 악력 있죠. 악력.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손끝에만 힘주는 게 맞는데 여기를 더 조이기 위해서 강하게 힘을 준다고 힘이 안 들어가는데 이 에너지 여기서 쓴다는 얘기야. 턱걸이 해도 이렇게 잡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거랑 징배가 없어요. 거의 이거야.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그냥 걸리는 것 뿐이에요. 안 놓치게 잡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크로스핏 동작 할 때나 할로윈 할 때도 이렇게 안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눌러놓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얘가 이렇게 세게 잡으려고 막 이렇게 안으로 안 해. 이건 어차피 빠지는 거야. 그냥 손끝에만밖에 안 걸리는 거야. 그럼 딱 봤을 때 손끝에는 힘 들어갔지만 내가 이거를 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는 느낌으로 잡으시면 돼요. 누르는 느낌으로. 말아서 그냥 힘은 손끝에만. 그럼 이렇게 걸리겠죠. 그래서 훅을 잡는 거잖아. 훅그립 잡을 때도 잡으세요. 훅그립 잡아서 이게 손끝에만 힘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지는 거야. 이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지금 힘 들어가지지가 않아. 사람들이 세게 잡고 강하게 잡으려고 이거를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쥐는 거라고. 쥔다. 여기 힘 끝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더 가려고 하면 힘이 안 들어간다고 오히려. 쓸데없이 힘을 여기서 더 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한 80% 이래요. 선생님 다른 스포츠 했으면 더 잘 이해될 텐데 핸드폰 많이 하잖아. 그때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만 딱 걸고 이렇게 치잖아. 우리가 쓰는 힘이 손끝에서 다 끝나요. 피아노도 이렇게 안 쳐. 힘 빼서 손끝에만 힘 들어가요. 다 그래, 다. 모든 게 다 그래. 수영도 똑같아. 수영도 그래.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힘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손끝에만 힘 들어가서 여기 쫙 하면 이렇게 긁어지는 거야. 뭔가 누른다는 표현이 좀 더 직감적으로 느껴지고. 누른다가 맞긴 해. 쥐는 게 잘못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니까 바벨을 쥐세요, 꽉꽉 쥐세요 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근데 쥔다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힘이 내는 그 방향을
곳을 보면 손끝이다. 이 쥔다라는 그냥 쥐어지고 마지막에 손끝으로 걸어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0%요? 선생님 지금 딱 느낌인가요? 이간인가요? 이간인가요? 뭔가 그죠? 아니지, 그각이 가벨이 있는데 이게 걸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네. 여기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럼 바벨이 여기 가까이 붙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상지가 뒤꿈치 살짝 들어줘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야 돼. 살짝 서보려고 해서 이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앉아야 될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 바벨을 들려고 딱 하는 순간까지 딱 하면 거기가 맞는 거예요.